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프닝 업 아메리카 어게인, 미국의 재개라는 제목의 이번 지침은 최신 데이터와 준비 상황에 근거해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주 혹은 카운티 단위로 주지사 재량에 따라 적용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총 3단계의 자격과 지침이 마련됐는데요. 각 단계별 자격에 맞춰져 있는 주는 그 단계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일단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시작하려면 먼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째는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둘째는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셋째는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3단계 지침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켜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사용한 물건이나 표면을 소독하기, 밖에서는 얼굴 가리기, 주 정부의 지침과 CDC 지침을 따르기, 아프면 집에 있기 등입니다. 사업체 고용주들 역시 모든 단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호장비 갖추기, 체온 검사하기, 이동이 많은 곳에 소독제 놓기, 비필수적인 출장을 제한하기, 직원들을 지켜보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을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게 하기, 직원 간 접촉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것 등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주지사 결정에 따라 경제 정상화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의 각 단계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취약계층의 자택 대피령은 유지하되 건강한 국민들이 조심스레 일터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하고요.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또 CDC 지침에 따라 비필수적인 여행이나 출장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편의를 제공하고 가능한 원격 근무를 권장하되 단계적으로 일정 인력을 일터로 복귀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구역은 폐쇄해야 합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은 방문도 금지됩니다. 식당, 극장, 예배장소, 체육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을 때만 운영될 수 있고 술집은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외래 환자의 선택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를 진행하면서 기본 조건인 2주간 통계치가 유지될 때 진행될 수 있는데요. 2단계에서도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지만 모임의 규모가 50명까지로 확대되고 비필수 여행이 허용됩니다. 기업도 가능한 원격 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장소는 여전히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비필수적 출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데이케어, 각종 캠프들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 극장 등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선택적 수술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뉴노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만 무증상자로 인한 감염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취약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는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 채용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시작하려면 우선 신규 환자 수가 정점을 지나 2주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요. 동남부 지역의 6개 주별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라바마 4월 21일에서 23일, 플로리다 5월 3일에서 6일, 조지아 5월 1일에서 3일, 노스캐롤라이나 4월 13일에서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4월 30일에서 5월 2일, 테네시는 4월 13일에서 16일입니다. 가장 먼저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곳은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2주간 계속 하향 곡선을 유지하면 5월 1일경에는 동남부에서 가장 먼저 경제 재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경제회복그룹에 더 많은 비즈니스 대표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조지아주는 5월 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난 2주간 예상 정점 도달일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재개를 위한 준비도 아직 시작하지 않아 일러야 6월이나 되어 경제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상되는 시점도 조지아처럼 늦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이 높아 동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늦게 경제 재개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날씨 전문 매체 웨더 채널에 따르면 어제부터 내일까지 로키 산맥 인근을 시작으로 중부 대평원, 오데호 남부, 동북부 내륙지대에 최대 15cm가 넘는 봄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AP통신은 일부 산악지대의 경우 적설량이 50cm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5시 45분경 시카고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눈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도심 인근 고속도로에서 6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총기살인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감자 조기 석방 조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하루 만에 살인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26세 조지 에드워드 윌리엄스가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된 수감자 164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석방 다음 날 총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윌리엄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우발적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조기 석방 명령을 내린 로널드 피크로타 판사는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예견하지 못했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텐센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채팅방이나 메시지로 아기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17일 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데요. 퉁샤오진 중국 사회과학원 아동복지학 교수는 일부는 상업적 입양을 위해 임신 여성을 부양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입양은 실종아동 부모 찾아주기 같은 채팅방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출생증명서를 받아 호적에 올리는 것까지 해결해준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처럼 불법 입양이 성행하는 이유는 합법적 입양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데다가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려면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변칙적인 양육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변호사이자 기업 임원인 바오모 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입양한 수양딸을 14살 때부터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후 아기 밀매 실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임시 일용직 위주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폭은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일시 휴직자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160만 7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주 초 고용 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착취물을 입수해 채팅방에 유포한 32살 승려 A씨가 수원지방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 음모죄 신설, 스토킹 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 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 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4월 1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